조조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이 나왔죠.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셋 중에 좀 주목해 볼 사람 조조 청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동안 2번이나 불응하다가 구인장까지 발부되고 어제 3번째 제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지금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공소 사실 관련된 거라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에 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네, 조지호 청장, 제가 지금 형사재판 중이어서 관련 사안 말씀 다 못 드리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조지호,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저희가 지금 직접 들었죠. 근데 동아일보는 이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윤회 의원 체포 지시 인정한 거다라는 해석을 같이 붙였어요. 검찰에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게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검찰 조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없어서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나도 라는 내용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그대로 본인이 직접 어제 헌재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원 변호사님 결국 검찰 조서 제가 다 얘기한 게 맞고요. 그게 제가 서명한 게 조서 서명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거 다 결국 직접 어제 헌재에 나와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요. 명확하게 네. 그 공소 사실과 공소 사실을 다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일관된 진술이고요. 네. 방금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다 정도지 서명 날인한 건 인정을 하는 거죠. 서명 날인한 건 인정을 하는데 서명 날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그 조서를 그 형사재판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회 측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그런데 뭐 형사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 그러고 대통령 측에서도 질문을 해요. 이게 그 내란죄로 몰고 가니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진 않고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 부분은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인정한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용 변호사님. 검찰에서 했었던 그 조서 내가 이 사실대로 내가 서명을 했고 날인했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게 그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헌재에 와서 다시 얘기한 거라고 추론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한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했고 제가 서명 날인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나의 공소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서명 날인까지 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네. 혈액암 말기인데다가 폐렴 증세까지 있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과 또 국회 측 대리인의 공방 또는 친문에
계속해서 답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했으니 그거를 참고해라라는 뜻으로 아마 본인이 저렇게 대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의견이 또 갈려요. 지금 서명 날인했다는 게 그게 그대로 그거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와 아니다. 본인이 내가 사실대로 검찰에서 얘기했고 서명했다라는 얘기는 그거 참고하시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나뉩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조지호 청장이 사실 이 암 투병 중인 거죠. 상당히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한 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지금 선망 증상이 있었냐 뭐 이런 여부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나왔어요. 선망 증상, 그러니까 너무 이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막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선망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훈 변호사님, 윤 대통령 쪽에선 지금 이 조 청장의 몸이 안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혹시 조 청장 진술이 암투병 중인 몸 상황 때문에 좀 잘못 나오진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망 증상이라는 것은 의식의 혼돈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경찰 진술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만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시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헷갈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지호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결국 헌재가 판단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조 청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3명이죠. 2명이 더 있었어요. 2명 중에 1명 또 누구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사실 윤 대통령 구속 후에는 두 사람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날 조우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제 헌재 재판정입니다. 윤 대통령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윤 대통령. 네. 사실 이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사실 계엄 후 첫 대면 불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엄 후에 보긴 봤어요. 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가서 뭐 이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엄 후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만 구속 이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보는 건가 싶었는데 불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동안 뭐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다 나왔을 때 앉아서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직접 신문도 하고요. 했었는데 어제는 왜 일어나서 나간 것이냐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 국무회의의 자리 그거 네. 말고는 아마 그 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상의를 별로 안 하시고 비상겸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뭐 본인도 이야기하시고 뭐 김용현 전 장관도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이런 재판정에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 저는 그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 그것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거를 그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뭐 다툴 만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뭐 반박해가지고 또 복잡한 적의신문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그 어떤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은 뭐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이야기할 거는 국무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성립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같이 동석을 했던 국무위원들도 교차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반대 신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윤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뭐 한 자리에서 뭐 탄핵 심판, 이 재판정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면도 있었고, 그 앞서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국무총리랑 한 총리랑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미안한 감정도 없잖아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한 총리의 이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 이 자리에서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는 간담회. 국무위원 모두 선포를 만료했다. 한 총리 명확하게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라고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게 국무회의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사법부에서 판단의 영역입니다라는 이 설명까지 붙이긴 했습니다만 국무회의는 간담회였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 내가 알기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한 총리의 이 진술은 윤 대통령한테 사실상 도움이 썩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인 건데 이지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뜬 건 한 총리가 이렇게 말할 걸 알아서 뜬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했으면 증인으로 윤 대통령이 신청을 또 했거든요. 왜 신청을 했느냐라는 거죠. 최초에 신청을 한 거는 사실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 측, 즉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서 질문을 할 때는 야당에서 계속 폭주를 해왔고 탄핵을 계속했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인을 채택한 증인을 신청한 어떤 취지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상 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총리를 불렀고 한 총리도 그에 걸맞는 답을 해서 그 목적은 소기에 달성을 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그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입니다. 왜 그랬냐? 네.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국무위원들이 그게 실질적인 국무회의에 논의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그 어쨌든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보면 네. 거수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통과해요. 근데 반대를 한다? 대부분 반대한다? 그거는 진짜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실들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적어도 이 계엄에 사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떤 진술로 국무총리께서 좀 보강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마치 윤 대통령의 입장에 좀 반대되는 편에 한 총리가 선 걸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짧게 이지은 변호사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하고 협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계엄의 요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계엄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진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가 3월 중순쯤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죠. 증인이 3명이었으면 지금 2명 나왔죠. 마지막 한 명은 누구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어제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2번 부른 증인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윤,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 방첩사 지원하라는 전화를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누구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의를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거 다 공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랑 지금 홍장원 차장이 같이 뭔가 이 합심해서 지금 탄핵 공작을 펴고 있는 거다. 말을 지금 좀 바꿔서 왜곡해서 지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메모가 보겠습니다. 윤 측, 내 통설 주장했지만 홍장원 복귀된 체포조 명단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귀한 메모가 뭐 4개, 5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메모 자체가 다 동일한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기존에 앞서서 쭉 얘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 어제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윤 대통령이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인형 사령관이 이게 작전통이라 수사를 잘 몰라서 수사를 잘 안 해본 사람이라서 의원들 동향 위치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불필요하고 잘못했다고 나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엄이 수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수사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는 수사는 뭘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성 계엄과 수사 상황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선관위에 네. 군을 투입한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선관위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자 한 거다. 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혐의점을 찾는 거, 네. 그거는 수사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하면 영장 없이 그 체포나 이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상황을 배제하고 그 계엄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선관위에 일단 계엄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서버를 지켜보는 그런 장면도 사진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홍장원의 진술은 이미 홍장원의 진술은 스스로가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모를 어디서 했냐. 그거를 그 공간 공터에서 했다고 했다가 CCTV 문제가 밝혀지자 다시 또 진술을 사무실에서 메모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메모를 어디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했느냐, 공터에서 했냐는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하냐, 야외에서 하냐 수준으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까지 그 국정원에서 헌재가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의 진술은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진술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뭐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느냐, 야외에 나가서 방송을 하느냐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건데 메모를 밖에서 공터에서 했는지 이 국정원 안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했는지 여부가 말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실제로 이 헌재 이 십자 변론 있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의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국정원 이 사무실 들어간 CCTV 당시 모습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시 58분에 앞공터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10시 58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실제로 사무실에 11시 6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주장을 지금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실물 메모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CCTV 공개한 게 맞는 건지 내가 되묻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홍장원 차장은 뭐 CCTV고 뭐고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실물 봐요. 이게 원본이라니까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지은 변호사님. 근데 아까 이 보이신 것처럼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메모에 그게 원본이라고 하는데 메모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는 거냐 담보되는 거냐를 또 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메모를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혼자서 그냥 어디서 쓴 거라면 네. 메모의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저 정서를 한 것은 보좌관이 정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말 그 전에 실제 흘려 쓴 메모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CCTV 부분은 그거는 쟁점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CCTV를 저 시간대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아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CCTV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수초에서 수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CCTV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비추는 CCTV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홍장원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화를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그 저 공터와 사무실과의 그 장소는 한 3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아마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자 본인이 뭐 이렇게 적고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걸 다시 이 정서환 보좌관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혼자만 주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증인 비슷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서환 보좌관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모 받아 적은 정서환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보좌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도 궁금하죠. 친구인 건가? 싶어서 봤는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정서환 그 보좌관이 친구란 얘기 이거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의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또 전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정서환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친분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일종의 뭔가 짜고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이 사실 네.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네.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친구인지는 내가 잘 모른다 정도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공백으로 두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측의 해명도 똑같아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네. 국정원에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지인이 없다 이 정도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인이고 친구는 아니다 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인 건가요? 그 이정재 그 탤런트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그게 그 전에 굉장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정재 씨가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분이 없다고. 네. 밥은 먹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다, 친분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교묘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그 부분은 좀 똑바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현대고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좌관이 그 여부는 팩트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고 친구냐 지인이냐 진짜 하나도 모르냐 이거는 그 다음 인지 과정의 어떤 그렇습니다. 인식의 이 문제인 건데 좀 교묘하게 말을 좀 회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분명한 거는 뭔가 이 정서한 보좌관도 좀 수상하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3명의 증인이 나와서 3명의 증인을 좀 조목조목 좀 따져봤는데 어제 사실 윤 대통령 이 헌재 이 변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제 하루에 2번이나 재판정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재판정에 섰다라는 거죠. 네. 이 오후에는 종로에 헌재 재판정에 섰지만 오전에는 어디 갔었느냐 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첫 출석한 윤 아무 말도 안 했다. 13분 만에 종료. 어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있었죠. 여기 형사재판 처음 윤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도 처음이긴 하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도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나갔는데 근데 13분 만에 끝났다라는 거죠. 뭐 공판 준비기일이고 하니까 꼭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원 변호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뭐 그 핵심적인 쟁점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 수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투시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체관계에 대한 쟁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단이 충분히 진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형사재판, 이 내란 혐의로 받는 형사재판 말고 그 뒤에 있는 또 구속 취소 신문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내란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이 13분 만에 끝났다 그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이재용 변호사님. 네, 실제로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절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었고 가서도 사실은 하실 말씀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형사 재판이랑 탄핵 심판이 겹쳐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좀 미뤄달라고 연기 신청을 계속 해온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또 1시간을 미룬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안 가기는 조금 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는 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재 재판이랑 같이 맞물려서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좀 연계해달라고 얘기를 한 마당에 안 갈 수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살짝 얘기가 나왔죠. 형사재판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구속취소 신문도 같이 있었습니다. 구속취소 신문 이건 몇 분이 걸렸느냐라는 거죠. 57분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 취소 신문 자체도 썩 길지 않았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끝났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속 시간이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분단위로 따져야 되는 건데 사실 분단위로 따지면 시간 만료됐다. 근데 그 다음에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검찰은 이거 분단위로 따질 게 아니다. 시간으로 따질 게 아니고 날짜 일단위로 따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넘지 않았다. 기한 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양쪽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원 변호사님. 결국 이 구속 취소 청구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으냐라는 거죠. 언제. 근데 뭐 10일 안에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10일 내로는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심증을 좀 내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고 싶은 거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의 생각이고 네. 그런데 뭐 검찰도 자기 것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또 허여받은 거니까 그만큼. 그런데 지금 20일에 이렇게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한 기일이 잡힌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의견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도 굉장히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외부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양쪽의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듣는 기간까지도 너무 충분하게 지금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 이 구속 취소 신문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형사재판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빨리 복귀해 대한민국 이끌겠다라는 얘기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세대 통합 메시지를 냈다라는 건데 요 같이 볼까요, 요거. 요게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석동현 변호사가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요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른 세대, 뭐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가 다 같이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성세대, 청년세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대 통합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좀 빨리 직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재용 변호사님,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이 탄핵될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상 썩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방식, 타이밍도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원 변호사님. 사실 윤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편지로 써서 뭐 한 적도 있었는데 석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왜 어제 이런 입장을 냈는가라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탄핵 재판은 지나간 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 회기적이에요. 그거를 내가 왜 이랬고 그때는 이런 판단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재판에서 말하기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런 식으로 뭐 그 어떤 뭐 친필 메모라든지 아니면 육성을 받아 적은 메모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정치적으로 장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에서 얘기하기에는 재판은 과거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런 세대 통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 앞선 얘기를 하려면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편이 나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중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